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 첫 번째 배웠었고요. 이번째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두 번째 소단원이고요. 운동과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활동으로 단원 열기 우리 교과서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는 지금 지켜보고 있네요. 자, 야구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안전 장치를 찾아보고 그 역할을 찾아보자. 이야기해보자.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뭐 쓰고 있어요? 헬멧 쓰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타자가 헬멧 쓰고 있죠? 써보자 한번. 안전장치 보러 헬멧.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포수. 마스크 있죠? 마스크. 또 어떤 거 있죠? 글러브. 이 공을 맨손으로 잡으면 아프겠죠? 글러브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뭐가 있죠? 이렇게 펜스가 보이죠? 안전 펜스. 그리고 뒤쪽에 그물도 보이네요. 안전 그물.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요. 이 헬멧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겉은 단단하고 속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야구공과 충돌할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스크, 포수 마스크도 있고 여기 심판 마스크도 있죠. 마찬가지로 겉은 단단하고 속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야구공과 충돌할 시 얼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글러브,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장갑과 같은 구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죽 안쪽에 손과 같은 충전자가 들어있어서 안 아프게 만들어줘. 충격을 흡수해주게 만드는 게 바로 글러브입니다. 안전 펜스, 그리고 경기장과 관중석의 경계를 이루는 담에 설치된 것으로 두꺼운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수들이 수비할 때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부상을 예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안전 펜스고요. 안전 그물, 그리고 1루 쪽이나 3루 쪽에 관중석에 높게 그물이 쳐져 있거든. 그래서 공이 관중석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을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 설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단원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을 알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의 효과성을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목적은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안전과 연관 지어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끄러운 얼음판에 운동하던 물체는 바로 멈추기 어려운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그 까닭은 우리 뉴턴 운동법 배웠었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한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성 운동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체의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렵다. 또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속도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물량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뭐라고 운동량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의 양이에요. 운동의 정도죠. 자,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오토바이와 트럭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운동량이 크다고 얘기한다고? 트럭이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랑 관계 있다? 운동량 있는 것은 질량과 관계 있다. 그리고 같은 질량이라도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인 것은 질량과 속도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이렇게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네, 는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서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P는 MV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질량을 M, 속도를 V라고 해서 P는 MV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래서 우리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그림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동차와 트럭이 같은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어떤 게 운동량이 크다고? 이 트럭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MV니까 M 1000 V 10 구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질량이라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클수록 크다. 운동량이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제 학습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넘어왔는데요. 우리 아까 관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사실 이제 관성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첫 번째 관성의 법칙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관성.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정지물체는 정지하고 정지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얘기를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관성의 현상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여기 프린트면은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 구분을 했지만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가 급출발하면 몸이 차 뒤쪽으로 쏠린다. 왜? 내 몸은 정지하려고 하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내 몸은 정지하려고 하니까 내 몸이 뒤로 쏠리겠죠? 그래서 관성의 예고. 이불을 두드리면 이불에 붙어 있는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므로 이불로부터 먼지가 털어진다. 그래서 뭐 이불을 팍 털잖아. 그랬을 때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털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동전을 올려놓은 종이를 뭐 이런 많이 했던 거죠. 동전을 올려놓은 동전을 올려놨어 이렇게. 그리고 종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면 동전은 정지선 유지하므로 커버는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종이를 확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바로 관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실에 매달린 물체의 아래쪽 실을 갑자기 당기면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손가락 당기고서 이렇게 갑자기 확 당기잖아. 그럼 여기가 끊어진다고. 왜? 얘네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얘네들은 비쳐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실이 끊어진다. 만약에 얘를 천천히 끌어당기잖아. 이쪽 위에 줄이 끊겨요. 그래서 이거는 관성 때문에 그렇다. 자, 자동차가 급정지하면 몸이 앞쪽으로 쏠린다. 달리던 사람이 앞에 돌부리에 넘어지면 내 다리는 가만히 있고 몸은 앞으로 가려니까 앞으로 꼬라지겠죠? 그래서 중심을 잃어 앞으로 넘어진다. 망치가 헐거울 때 망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자루가 있고 그래서 이 자루 이렇게 헐거워졌을 때 이 자루 부분을 땅에 딱 내리치면은 이게 어떻게 앞에 있는 망치가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계속 운동함으로 가루 꽉 끼워진다는 얘기야.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던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운동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물체의
운동의 정도라고 했죠. 뭐 운동의 정도라고 선생님 정리할게요. 운동의 정도, 운동의 양, 뭐 운동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랑 관계 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운동량을 P라고 하고 질량을 M, V, 속도를 V라고 하는 거죠. P는 MV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운동량이 커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번에는 질량이 일정할 때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량도 커지겠죠? 이런 관계식 여러분들 처음 우리 운동량을 접해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게 먼저 급선무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힘들다. 자, 여기 볼링공의 예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가 하나는 공이 느리고 하나는 빠르죠? 그랬을 때 같은 볼링공을 넣었을 때 어떤 게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쓰러진다. 또한 질량이 작을 볼링공하고 질량 큰 공이 있네.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볼링핀이 더 많이 쓰러진다. 그래서 이 운동량을 이제 볼링공을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볼링이거든. 여러분들 친구들도 볼링을 한번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볼링장에 가면은 이제 볼링공들이 다 있잖아. 그리고 그 볼링공 보면은 파운드로 이제 무게를 표현하고 있어요. 질량을. 근데 이제 몇 파운드 있는데 내가 볼링을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장 무거운 걸 치면 돼요. 가장 무거운 걸로 어떻게 된다? 볼링공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15파운드짜리 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15파운드면은 거기 볼링장에 가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제 하우스볼이라고 하죠. 그거를 볼링장에 있는 공을 하우스볼 같은 경우 손가락이 안 맞아서 여러분 15파운드까지 못 들고 그냥 내가 들 수 있는 무리 없이 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고르면 돼요. 그쵸? 그게 첫 번째 질량이 크게 큰 공일수록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 볼링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빠르게 굴려야 돼. 빠르게 굴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진자 운동이라고 하거든. 진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진자 운동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또또또또또또 여기를 지날 때 손을 놔야지만 속도가 가장 빨라. 그래서 볼링을 잘 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되죠. 뭐 한다? 볼링공이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된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뭐죠? 볼링공이 옆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내가 선생님이 예전에 쳤던 볼링 장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뒷모습 보이죠? 선생님이 친구가 찍어준 건데 자, 어때요? 잘 쳤죠? 잘 쳐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볼링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볼링을 치러 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볼링장 가봐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또 좋아하는 운동이 또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교과서에 나왔지만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야구를 하거든. 그래 중간중간에 그 뭐야 운동장에서 선생님 야구하는 것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여하튼 공부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참 좋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운동량의 방향. 아까 어떤 거랑 같다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운동량의 P는 MV잖아. 그래서 우리 질량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V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운동량은 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뭐 한다? 운동량도 이쪽이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우리 교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 아까 일단 말했었죠? 그래서 테니스 라켓으로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칠 때처럼 물체 사이의 충돌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며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자, 뭐냐면 우리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 시간은 매우 짧고 그리고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야.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충돌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을 우리가 구하려면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도 너무 짧고 시간을 구했다 쳐더라도 그 받는 힘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충격량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 그럼 우리가 구하기 쉬운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게 클수록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효과는 커진다. 자, 정의가 나왔는데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충격량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충격의 양이에요. 그렇죠? 충격의 정도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리고 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즉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라고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단위는 뭐 하는 거야?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고요.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세컨드, S라고 하거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격량의 방향은 바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I라고 합니다. 임팩트. 그리고 힘은 F, 포스. 그쵸? 시간은 T. 그래서 FT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밴드 이름이죠. FT 아일랜드.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FT 아일랜드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량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간과 힘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FT 그래프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체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시간축과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냐면 F하고 T 곱한 거잖아. F하고 T 곱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된다고요.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뭘 의미한다? FT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실제로 물체끼리 충돌할 때에는 작용한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진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FT 그래프가 뭐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에도 힘과 시간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힘이 변할 때에는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FT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이게 힘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F를 뭘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여기서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 자, 이제까지는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충격의 양은 힘이 셀수록 그리고 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충격량과 운동량 우리 배웠는데 이런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배워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함으로 운동량을 변한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있어 이렇게 M이라는 물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F만큼 힘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F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이렇게 뭐 질량 M이 V로 빨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F만큼 힘을 가하니까 뭐가 생긴 거야? 충격량이 생긴 거죠. 이렇게 충격량을 가했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변했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충격량을 가했더니 운동량이 변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하, 따라서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충격량은 I, 운동량은 B, 변화량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세모를 델타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델타라는 의미는 나중에서 처음 뺀다는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서 처음 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나중 운동량에서 뭐 처음 운동량 이렇게 빼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 델타 v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m v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물체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라는 아까 같은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던 내용을 얘기했고요. 우리 다시 프린트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충격량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충격량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충격의 정도라고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이게 바로 충격량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리고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클수록 바로 충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그리고 이 충돌 시간이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공식으로 정의하면은 I는 FT 아일랜드. 자, 충격량 방향이 뭐랑 같다고?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 자, 이 충격량을 우리가 FT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그래서 FT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축 그리고 Y축 힘이 되는데 이 넓이가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충격량을 의미한다. 정확히 충격의 크기를 의미한다. 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던 일정하지 않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FT 그래프를 그리고 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어서 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작용한 힘에 의하여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 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 즉, 충격량이 생기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걸 정리하니까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쵸?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다. 그래서 I는 FT이고 이것은 바로 델타 P라고 할 수 있다. 델타 P라는 것은 뭐 나중 운동량에서 뭐 처음 운동량 뺀 거죠. 다르게 바꿨으면 델타 뭐 MV 델타 M 뭐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정확히 알아두면 좋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만큼 변하며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m이 있고 처음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그 상태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 풀 스킬이야. 이 상태에서 뭐를 가한 거야? 내가 f를 가한 거야. 그렇죠? 얼마만큼? 델타 t만큼 가했대. 그럼 요게 얼마만큼이 바로 충격량이죠?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가하면 이 물체의 속도는 빨라질 거 아니야. 질량은 똑같을 때고 속도는 V2로 이렇게 빨라졌을 거야. 그렇다면 이런 얘기야. 바로 처음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에다가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가했더니 바로 이렇게 낮은 운동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량은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 빼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mv1 플러스 f 뭐 델타 t는 mv2 그러니까 f 델타 t는 mv2 빼기 mv1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m 델타 v죠. 즉 델타 p가 되는 거죠.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표 쳐놓고 꼭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고요. 우리 전국연합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프린트업 넘어와서 그러면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 다시 한번 언급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뭐 보죠? 바로 그 다음날 전국연합 보죠. 그 과학 전국연합 시험 범위가 역학적 시스템까지예요. 이것까지도 더 나온다니 운동량, 충격량까지도 시험 범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달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지금 한 것도 정확히 풀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